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시간에 또 제가 유튜브를 찍었었는데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이후에 시장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견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바뀌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행 기준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그렇지만 이제 개선안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필수 요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 지역이,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뭔가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국에 31곳,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전 지역, 그리고 이제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당구죠. 분당구 같은 경우만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전 지역 좀 유력해 보이고, 경기 과천, 수도권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보게 되면 대대광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단 대구 수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서울 전 지역 중에서도 주요 상승 지역 있죠. 이제 마용성, 그리고 이제 강남 4구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또 이제 확대돼서 좀 서울에서 지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서울 전 지역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10월 이후에 발표가 나오면 정확하겠지만, 제가 이제 추측하는 바로는 일단 좀 예상하는 지역은 서울, 특히나 이제 마용성, 강남 4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대구에서는 수성이 조금 유력해 보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제 필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10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마포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용산구, 그리고 이제 성동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요 상승 지역이고, 또 이제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도 일단 재건축, 재개발, 좀 고가 아파트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그 해당 지역들, 관리처분이 나왔다라는 건 곧 이주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일반 분양,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될 텐데, 이 일반 청약이 너무나도 고가 분양으로 되다 보니까 이 기존 재고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이끌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고리를 끊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쪽 해당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건들, 그래서 이제 마포, 용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동구,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물건을 소지하신 분들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최근에, 오늘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0월 이후에 서울에 있는 고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물건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이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반사 이익을 보는 지역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전세가 흐름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세가가 높아지는 지역, 이런 지역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가가, 빌라 감정가 나와봐야 뭐 1억에서 2억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뭔가 크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 뭔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조정이 있을 만한 이런 해당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을 강하게 무겁게 누르다 보니까 지금 이 자금들이 주변으로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전제하에서 전세가가 좀 움직이는 지역,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가가 조금 좁혀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고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사업이 뭐 관리처분 인가가 직전이거나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감정가가 작게 나오는 지역, 또는 고가 분양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수도권에 살펴보게 되면 그런 지역 쪽으로 좀 뭔가 자금 흐름이
움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동성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자, 금리 인하가 됐고요. 또 이제 우리가 경제 불안, 자, 경제 불안도 이제 뭔가 지금 무역 분쟁이라든가 또 금가 상승, 자, 뭔가 금값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층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대부분 이제 선호자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부동산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부동산 중에서도 좀 자금이 무겁게 가거나 좀 부담스러운 지역들, 특히나 규제가 강한 지역들은 단기적인 시선 차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그쪽 지역으로 조금 자금들이 선회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그 주요 부동산 상승 지역,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고가 분양 지역이 요번 분양가 상한제에 그 뭔가 정밀 타겟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밀 타겟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그 매수세라든가 가격적인 흐름이 좀 먹구름이 끼고 있다, 그러니까 먹구름이 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양가, 그러니까 뭔가 가격적인 조정이 되면 또 그 시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세 흐름이라든가 분위기 같은 것도 이제 그 자금의 흐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효과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영원한 정책도 없고요. 자, 시장 경제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뭔가 규제를 만들게 되면 좀 그건 시간이 흐르면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자, 우리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공급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자,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시장 대비, 자, 2, 3%에 불과한 연간, 자, 연간에 신규 공급되는 그 주택들이 그 주택 규모를 이제 고려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그 신규 주택 가격 통제 정책은 일단 중장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뭔가 이게 뭐 이렇게 정석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락한다, 뭐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제 정책적인 흐름이라든가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로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렵더라,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분양가 상한제란 그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규 주택을 그 가격 통제라는 것을 통해서 전국의 주택 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정책적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주택이 100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2, 3%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채, 세 채의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 공급된다는 가정시에, 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량 규모가 적은 가격 통제 상품이 기존 상품 가격에 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이 많은 기존 상품 가격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뭔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 그래서 이제 세곡동이라든가 그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굉장히 로또 아파트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의 이상의 공급 규모가 확대가 될 때, 그래서 이제 가격, 그러니까 뭔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 규모가 확대가 될 때 가격 통제 정책을, 그러니까 가격 통제 정책 효과를 전체 시장에서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준공이 많았던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신축 주택 공급 물량은 재고주택의 3.3%,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전국 주택 재고는 1712만 호고요. 2만 호.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은 57만 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2017년도, 18년도에 공급이 많았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3.3%,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였는데요. 서울 주택 재고는 그 287만 호고요.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은 7만 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결론은 대규모 공급이 일시에 발생하는 공공택지, 그러니까 공공택지의 그 신축 주택 가격 통제 효과는
단기간 안에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물량 수준이 집중이 되지 않고 일단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자 분포가 큰 민간 택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공급 차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번에 우리가 이제 전매 제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제 주택을 매매할 수 없게끔 그 규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 주택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거래되는 주택수가 물건이 거래되는 주택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향후에 주택가격 급등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시각적으로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단기적인 안정세에서는 분명히 효과는 나올 것 같아요. 단기적인 안정세.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강남 보금자리 주택 사례를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가격 수준으로 집값이 올라서 지역 주택 시장 가격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번 분양가 상한제의 자 부작용이 이제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좀 답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반값 아파트라고 불렸던 신축 아파트 가격 통제를 실시한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래서 이제 민간 아파트 가격 추이는 2019년도 7월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분양가가 2012년도 14년도 대비 자 1.7배에서 1.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에서 한 14% 정도 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 면적당 분양 가격은 강남구 평균 자 70% 내외고요. 현재는 80% 내외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자 자곡동이라든가 수서동의 민간 분양 아파트 추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정 단지 특정 규모 자 분양가 대비 3배에서 4배까지 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이제 주택 경기와 상관없이 주택 공급에 물량이 집중되거나 또는 감소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초래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급 물량 변동성 확대라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쁨에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공급이 증가될 수도 있고, 자, 경기가 좋음에도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에 걸리는, 자, 2년에서 올라가는, 아파트가 보통 올라가는데 한 3년 정도 이제 착공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2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할 때, 자, 경기 상황과 자, 역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자,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개 흐름을 살펴보면 자,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역행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입니다. 민간 택지 대다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할 경우에 자, 당연히 사업성은 악화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사업성이 악화가 된다라는 건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 간 갈등도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장기화 또는 이제 표류 가능성도 커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차를 두고서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 5년 뒤에는 누구도 예측은 못해요. 그렇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4, 5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4, 5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굉장히 뭔가 탄력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청약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로또 분양, 그러니까 당첨되면 로또죠. 그래서 이제 청약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릴 테고, 자, 청약 가입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청약에 대해서 문의들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자, 일반 분양을 받기 위한 수요층이 지금 이제 청약을 통해서 이제 그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선 일단 그 무주택자를 이제 그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무주택자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도 지금 고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그 전월세 시장이 수요가 증가가 될 거고, 자, 중장기적인 전세가 매매가 갭 차이가 그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서 그 갭 투자가 뭔가 성행할 수 있는
그 시기도 좀 다가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 서울 지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보다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그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를 여러분들께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전세가가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전통적으로 뭐 강남권, 그러니까 3도심이죠. 강남이라든가 이제 여의도, 공덕동 또는 서울 도심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쪽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구리라든가 이제 성남, 그리고 또 이제 과천, 그리고 안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광명, 부천, 예, 요 정도 선에서 뭔가 전세가가 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조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그렇잖아요.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매매가는 좀 조정도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세가, 그러니까 뭔가 청약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전세가가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자꾸 예측을 해서 뭔가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도 좀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시기가 향후 한 1, 2년, 2년 정도 선에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예, 이제 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예,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지만, 일단 우리는 뭔가를 자꾸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좀 예측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자본금과 청약가점이 되는 그 중장년층, 자, 무주택자가 최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자, 대다수의 일반 분양 당첨이, 자, 어렵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순간, 그 전세 수요, 청약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 가능성이 또 내포되고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 시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게 될 텐데, 일단 이러한 가정들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증가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중공공 임대 8년에서 10년 동안 전매 제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2015, 16, 17, 18년도 자,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그 양도 차익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 매도자들이 이제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지금 시장에 매물이 별로 없다.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뭔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일단 매물이 많은 지역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모자른 지역도 있습니다. 뭐 물론 지방 가면은 미분양 아파트도 있고 또 이제 주택 공급이 많아서 주택이 남아도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서울 주요 도시라든가, 그리고 또 서울 안에서도 같은 구에서도 일단은 선호 아파트, 그러니까 뭔가 이 단지별로 물건이 딸리는 지역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지역들도 있다라는 것 좀 세분화돼서 볼 필요가 있고, 자, 늘어난 요번에 그 전매 제한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냐 90%냐 또는 이제 100%냐 이 수준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동안 또 전매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4, 5년 뒤에 이제 신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조금 더, 왜 시장에서 이제 그 사고 팔 수 있는 주택수, 신축 주택, 그러니까 재고 주택보다는 신축 주택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20년짜리, 30년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일단 10년 이내, 자, 10년 이내라 그러면 5년 이내 아파트로 자꾸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자꾸 이동을 하실 줄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주 요건이 양호한 그 정주 요건이죠. 그래서 이제 정주 요건이라든가 직주 근접이 양호한 지역, 그래서 이제 선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지역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주택 수는 좀 제한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신축 아파트 4, 5년 뒤에 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물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 4, 5년 뒤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자,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일단은 그 무겁게 움직이는 지역, 또 규제, 분양가 상한제 좀 뭔가 규제로 인해서 눌림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싸고 좀 뭔가 가격적인 하락 요인이 있을 만한
물건들, 자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피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분양가 상한제에서 좀 자유로운 물건들, 자 그리고 이제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뭔가 전세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들, 자 이런 지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곽 지역 있잖아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제 주택시장 안정이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주택 시장에서는 갭 투자자 시장이 뭔가 그 생길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 요인도 충분하고요. 청약으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가도 또 눌림 현상이 있는 지역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초래가 돼서, 자 사업 차질에 따른 신축 아파트 공급이 4, 5년 이후에는 분명 그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죠. 자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자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자산 금값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한일 무역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자 무역 분쟁에 대해서도 뭔가 대외적인 자 변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토지보상금이 또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라는 거는 유동성 문제하고도 또 직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이 부분도 유동성하고 뭔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금 현재 당면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뭔가 반사이익을 받는 물건 지역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가나 앞으로 향후에 4, 5년 뒤에 그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물건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별 물건별 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분명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그냥 뭐 전부 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서울에 이제 서울 주요 도심에 있는 마영성이나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눌림목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생길 거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청약시장, 그러니까 뭔가 로또 분양을 받기 위한 그 수요자들이 이제 청약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청약 가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한 뭔가 전세 수요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서울 지역의 전세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과 자 일자리와 가깝게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 경기도, 자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있죠.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구리라든가 부천, 광명, 안양, 그리고 이제 과천은 좀 비싸니까 제가 뺄게요. 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 여러분들께서 전세 시장에 그 뭔가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경기도 지역의 일부 지역, 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4, 5년 뒤에 그 뭔가 서울과 직주 근접이 가까운 그 지역에 그 4, 5년 뒤에 뭔가 신축 아파트로서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무겁게 움직이고 규제로 인해서 눌림목이 생길 수 있는 서울 주요 도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일단 분양가 상한제 그 실시 이후에, 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가격 조정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이든 또는 그 투자 자산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일산 쪽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상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 자 우리가 이제 파주라든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 건너 김포 한강 신도시, 검단 신도시 뭐 많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공급 물량도 굉장히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일단은 이쪽 지역이 이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상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도 인접, 서울과 인접할 수 있는 지역, 자 그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경기도 외곽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뭐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또는 위쪽으로 포천, 뭐 양주,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예, 뭐 이렇게 지켜보시거나 알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자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러한 그 방향성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지켜보고 또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규제라는 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자, 중간중간 뭔가 정책적인 흐름이라든가 대외적 변수, 대내적 변수,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믹스를 해서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경험이 좀 짧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대해 이해도가 좀 조금 부족하다 그러시면 일단 10월 이후 또 이제 내년 상반기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에도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이 지역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도 일단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옥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